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전행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최창림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말 월요병이 무색하게 시장이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월요일이면 주말을 푹 쉬고 왔지만 일주일 동안 또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에 직장인분들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제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금튼세 폐지 이슈가 나오면서 오랜만에 이런 급등이 나오는 지수가 급등이 나오면서 상승 종목이 훨씬 많은 그런 시장 오랜만에 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내일 미대선이 있는데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투자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우셔서 이번 주에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시작을 하기 전에 저희 멘토님께 여쭤봤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오늘 이렇게 좋았는데 내일 빠지면 힘이 좀 빠지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여쭤봤더니 전문가님께서 그래도 내일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우선은 오늘 시장에 집중해보고요. 설령 내일 시장이 안 좋더라도 우리는 대비를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늘 시장이 환호할 수밖에 없었던 게 금투세 폐지 동의한다 발언이었죠. 9시 45분경이었습니다. 이때 발표가 나왔고요. 그때부터 시장이 쭉쭉쭉쭉 오르더라고요. 네. 이 발언이 이렇게까지 정말 강력할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도 지수 분봉 차트를 보는데 갑자기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여서 뭔 일 있나? 네.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이제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죠. 금투세 폐지에 동의를 한다라는 이슈와 함께 증권업계는 대환영을 했고요. 그리고 지수도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지수가 오늘 그 투심이 회복이 되면서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8% 이상 올라갔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3.43%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수가 이 정도까지 반등을 했다라는 거는 그동안 그 금투세가 시장 투심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분명히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불확실성이 일단 하나가 해소가 됐죠. 그리고 내일 또 해소될 거고 내일 모레 또 해소가 지속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시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금투세는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연간 그 금융 소득이 투자 소득이 5천만 원을 넘어갔을 때 5천만 원 초과된 금액에서 20%에서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폐지가 수순을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 5천만 원 초과는 스마트머니 입장에서는 분명히 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발동하지 못했던 이 스마트머니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손들이 이제는 여기서 저점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스마트 머니가 발동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눌려있던 투심이 이 금투세 폐지 발언으로 인해서 불이 붙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프닝 때도 좀 이야기를 해봤던 게 아무래도 이 부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섹터가 대표적으로 2차 전지와 바이오 종목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그동안 눌려있었던 이 두 가지 섹터가 확실히 오늘 반등을 시원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섹터들 중에서 금투세 폐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는 긍정적인 섹터가 있으실까요? 일단 2차 전지 쪽 앞으로 흐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살아날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뭐 중국 무비자 이슈와 함께 여행주라든가 항공주도 다 움직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섹터의 수급이 균형적으로 지금 분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미대선이 있다 보니까 미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면서 아마
이후에는 좋은 시장의 흐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무비자 관광입니다. 저 역시도 이 얘기가 주말에 들려오자마자 상해 어떻게 가는지, 상해에서 뭐 할지 항공권부터 알아보게 됐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시장에서도 반응이 정말 핫했습니다. 항공주라던가 여행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까지 일제히 반등을 보여줬는데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좀 꾸준히 좀 영향을 받을 만한 이슈인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이슈가 딱 나왔을 때 반짝하고 끝날 것인지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멘토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가 세계 여권 파워 2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193개국을 무비자로 지금 방문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1위가 일본입니다. 194개국으로 거의 뭐 비등비등해요. 그만큼 여권 파워가 세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중국 무비자로 인해서 입출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간편해지기도 했고요. 비용이라든가 시간이 절약되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관광객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관광객보다는 이제 양국의 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면서 관광업이 좀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혹시 중국 가보셨나요? 가봤습니다. 그때 비자 받을 때 받았어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요? 저는 근데 되게 네. 번거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 저는 상해 여행이 재밌었는데 네. 그 며칠을 가기 위해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고 한 그런 불편함 때문에 상해 여행을 한 번 가고 나서 안 갔었거든요. 그런가요? 네. 저는 갈 때 중국을 갈 때 그 비용을 어느 정도 내면은 네. 굉장히 간단하게 받을 수 다 있었던 해주는군요.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 무비자가 과연 네. 중국 여행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살릴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 들긴 네, 해요. 네. 그리고 보통은 홍콩을 좀 많이 가지 않나요? 그렇죠. 네, 앵커님도 얼마 전에 혹시 네. 홍콩이 그 100만 불 야경이라고 하잖아요. 네. 100만 불짜리 네. 야경. 왜 100만 불인지 아세요? 아니요? 그 야경이 그날 그 전기세가 100만 불이랍니다. 하루. 그래서 100만 불짜리 야경이라고 와. 해요. 이건 여담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양국 관계 개선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11월 11일이죠. 그 광군제가 있습니다. 광군제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라든가 어떤 소비 그리고 여행 그리고 항공 쪽이 앞으로는 당분간은 좀 이슈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국 관계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화장품 쪽이 먼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섹터군 중에 여행도 있고 항공도 있고 화장품도 있지만 화장품은 여기에서 한번 바닥을 딛고 좀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광군제도 마찬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좀 좋은 흐름 보여줄 건데 변동성을 내일 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대응 전략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여행도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이 여행주로 여행을 직접 가시진 않더라도 여행채비 마음껏 마련할 수 있게끔 수익 톡톡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미궁 속에 좀 빠져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누가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물론 사전투표에서는 보통 민주당의 투표 결과가 높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해리스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내용은 나오고 있지만 그 전까지 여론조사 아니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인터넷에서 폴리마켓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초박빙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 결국엔 우리는 결과물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 대선이 끝난 후에 항상 증시는 좋았습니다. 긍정적으로 흘러갔던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누가 되던 간에
증시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지지율이 진짜 뭐 초역대급 초접전입니다. 네. 초접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펜실베니아죠. 펜실베니아 주에서 지금 9명의 이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7개 경협주가 지금 있습니다. 7개의 경협주가 있는데 여기에서 표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게 굉장히 좀 승패를 가를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미 얘기를 했어요. 패배 시에 불복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 돼요. 네. 왜냐하면 불복 시사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대선이 연장이 되다 보면 불확실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그런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실 바이든 때도 트럼프가 패배를 하고 나서 그때도 불복을 시사를 했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 제가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주식에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때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걸로 제 기억에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 대선이 끝난다라는 것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간에 정치적 불확실이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와 해리스의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감이 더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만큼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주식 멘토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끝이 납니다. 누가 되든 끝이 난다라는 것 자체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 같고요. 우리는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되니까 이제는 좀 긍정적인 부분만 바라보자라는 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사표를 품어두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보시고요.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밑에 QR코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고요. 02-2128-8547번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 자산은 3,600만 원이시고요. 현금 비중은 20%. 종목들 보니까 한 종목만 지금 플러스인데 이 플러스도 아주 미비하게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미르만 1.85% 상승 좀 수익을 보고 계시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파란불인데 HP, SP, 우리바이오, YG플러스, 대우건설 그리고 플러스권의 스튜디오 미르까지 단 한 종목도 섹터가 겹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사연을 한번 보니까요. 3년 7개월이 되셨는데 딱 얘기를 하시네요. 요새 장이 무슨 섹터를 사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가 맞게 가는 방향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미 대선을 앞두고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서 멘토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일단 뭐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포트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뭘 사야 될지 어떤 섹터를 사야 될지 모르겠으면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 대선과 연결해서 먼저 선취매를 하시는 거는 지금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초접전이다 보니까 누가 될지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선취매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플러스권인 종목부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플러스권이지만 1.85% 소폭의 좀 수익만 가져다주고 있는 종목인데 스튜디오 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80원의 비중은 10%로 지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가장 소박한 비중을 좀 보유하고 계신데 넷플릭스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재밌는 드라마는 지옥2라는 것도 재밌게 봤고요. 네. 기대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오징어 게임 네. 2가 많은 분들 저뿐만 아니라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다 이 오징어 게임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이 스튜디오 미르라는 종목은 그 컨텐츠 주 중에서도 잘 선택한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멘토님? 일단 지금 수익권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위치도 굉장히 좀 좋은 위치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장을 하고 나서의 전 차트예요. 전 차트인데 여기에서 지금 움직이다가 여기까지 지금 내려오면서 웬만한 조정은 다 마무리가 된 상태로 보여지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징어 게임 2가 또 나오기 때문에 네. 넷플릭스가 또 한 번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와의 이 협력 관계가 굉장히 두텁고요. 그리고 IP 사업이 확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넷플릭스의 그 매출 비중이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은 리스크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신규로 나올 뭐 오징어 게임 2라든가 지금 지옥 2라든가 뭐 넷플릭스 또 흑백 요리사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렇기 그쵸. 때문에 당분간은 좀 이슈를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넷플릭스의 매출 의존도가 높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제작에 있어서 이 애니메이션 제작은 초기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회수가 될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이 잘 된다. 그럼 수익성이 엄청나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확대가 될 거고 증가가 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좀 망했다 이러면은 또 바로 매출과 또 직결되면서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타격이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동사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이라든가 웹툰 이런 쪽으로 지금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면서 좀 매출에 좀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함을 안정성을 가져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 차트 보셨듯이 네. 조금 안전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오징어 2까지는 오징어 게임 2까지는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징어 게임 2도 그렇고 지금 아무래도 넷플릭스 신작들이 요새 워낙 흥행을 하다 보니까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최근 정고점을 보면 한 5,000원대 그 부근에서 정고점이 나와 있고요. 완전 조금 그 전으로 가다 보면 10,000원대가 넘는 스튜디오 미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서 반등이 일단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요 앞전에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던 그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5,000원 이상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전에 여기 갭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요 갭까지 메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6,000, 한 400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6,4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보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P, SP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압 어닐링 장비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현재는 10% 가까운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20% 비중 들고 계시고 36,950원.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HP, SP 같은 경우는 그 벨기에 반도체 기관이죠. 반도체 연구기관인데 IMEC와 지금 협력하에 고압 공정 장비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공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압 어닐링 장비는 지금 적용처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확대가 된다라는 거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당연히 수익성이 개선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도 지금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좀 좋은 흐름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HP, SP의 2대 주주가 지금 한미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랑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한미 반도체 그 차트의 기술적인 흐름과 비교했을 때는 HP, SP 같은 경우는 되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미 반도체는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HP, SP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금 W자 반등을 지금 이뤄내면서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와 비슷한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하락 그 구간에 있던 그런 하락 추세를 지금 어떻게 보면 꺾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를 꺾고 지금 상방으로 지금 주가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실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보유입니다. 네, 좋습니다. HP, SP 같은 경우에도 수익권으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차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에서 매도를 할지에 대한 부분까지 좀 여쭤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바이오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내일 해리스 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사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는 손실이 가장 크세요. 네. 이 종목은 내일 결과 발표 전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미 늦었으니까 결과를 보고 나서 좀 바로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팔아야 되는 건지 어떤 시나리오가 맞을까요? 이 우리바이오는요. 네.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내일 움직일 겁니다. 내일 움직일 건데 이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접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될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들고 가시면 사실 위험해요. 위험한데 이건 내일 파셔야 돼요. 내일 팔아야 되는데 그 파는 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일 해리스가 당선이 안 돼도 만약에 접전 양상에서 해리스가 갑자기 우세하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오면 바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우세해졌다라고 하면 또 급하게 또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일 변동성이 엄청 클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내일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데 그 결과, 그러니까 뭐 사전 출구 조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리스가 조금 우세한 것처럼 나오면 급등했다가 또 트럼프가 우세한 것처럼 나오면 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움직이겠죠. 우리기술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을 키울 거예요. 근데 당선이 누가 딱 되는 게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빠질 거예요. 둘 다. 왜냐하면 재료 소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성 안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근데 그거 하시기 어렵죠. 본업들이 있으시니까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그 타점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좋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폭풍 주포님께서 지금도 해리스 약간 우세더라고요. 3%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선은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 둘 다 변동성이 어마무시할 것이다 라는 점 짚어주셨기 때문에 내일 어떠한 결과가 보도가 되기 전에 그 전에 반드시 매도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 궁금하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질문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G 플러스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바이오 다음으로 손실이 가장 큰데 YG 플러스 하면 아파트도 있지만 요새는 또 GD에 파워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무슨 노래인가요? 처음 들어보는데. G드래곤의 노래인데 그런가요? 그 노래가 지금 로제의 아파트의 인기를 꺾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노래를 참 못해가지고 YG 플러스 어떻게 보실까요? YG 플러스, 지금 사실 오늘 좀 많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 부근이 굉장히 중요한 부근입니다. 왜 중요한 부근이냐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하락을 했어요. 근데 여기 앞에 보시면 그 전에 여기에서 윗꼬리도 길고요. 그리고 아랫꼬리도 길죠. 윗꼬리도 길고 아랫꼬리도 길고. 근데 심지어 여기에서 거래량도 가장 많이 터졌습니다. 거래량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매도와 매수가 엄청나게 많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냐? 싸우고 나서 결국에는 시가 및 종가가 여기에서 형성이 됐다라는 건데 지금 요 선을 그어보면 딱 오늘 종가가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마 지지를 한번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크게 올렸다가 크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 종목은 그 전에도 한번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차트를 길게 보면 여기에서는 당연히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지점이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좀 오래된 고점이긴 하지만 여기에 물려 계셨던 분들이 본전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강한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강한 조정 이후에 이 부근에서 지금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동성을 크게 키우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정고점도 돌파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는 변동성이라든가 종목의 움직임이 빨리 움직일 거예요. 굉장히 빨리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런 대응 전략도 사실 시간 단위가 아니라 사실 분 단위로 이루어져야 되는 만큼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이 종목도 끌고 가면서 한번 수익권에서 나올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처음에 포트폴리오를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들 모두 다 끌고 가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분 단위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QR코드 들어오셔서 상세한 전략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YG 플러스도 우선은 홀딩 의견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입니다. 8%대 약세고 지금 3,930원에 15% 비중인데 건설주 중에서 대우건설은 어떻게 보실까요? 대우건설 그러니까 건설주들이 왜 지금 힘을 못 내는지 사실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금리 인하 시즌과 함께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수혜 테마기도 하지만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좀 큰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코 원전에서 지금 대우건설이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체코 그 30조 원 규모의 그 원전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크게 이슈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입찰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지금 대우건설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2024년도에 이제 프로젝트 성과 및 도시 정비 사업 개발이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2024년도 들어서 1월부터 9월까지 그 해외 수주가 지금 한 6%가 감소를 했어요. 사실 건설주 같은 경우는 국내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해외로 눈을 많이 돌려놓은 상태인데 지금 해외 수주가 많이 감소했다라는 부분은 리스크한 부분인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 회복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또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코 원전에 대한 그 건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닥을 찍고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오늘도 어떻게 보면 52주 신저가를 찍었거든요. 근데 이 신저가가 그 전에 좀 길게 보시면 역대 최저가입니다. 네. 역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20년 동안 봤을 때도 지금 굉장히 바닥권에 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실적도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겁먹을 것 같으면 주식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끌고 가면서 분명히 수익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요거 종목은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바닥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대우건설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보유 의견 나왔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아까 전에 교체 의견이 안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바이오 사실 교체 의견을 주셨거든요. 내일 네. 시초카에서라도 빨리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우리바이오 어떤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교체가 아니라 그냥 현금 확보 전략인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바이오는 내일 일단 매도를 해야 된다고 아까도 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내일 상한가를 갔다가 또 하한가를 갔다가 또 20% 넘는 급등이 나왔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 종목이 하루에요? 네, 하루에요.
그 정도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해리스와 네. 트럼프 때 당시에 그런 관련 종목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일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 종목을 정리를 하시고 대한항공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매수가 이게 시초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23,400원, 목표가는 1차 25,400원, 2차는 3만 원입니다. 대한항공은 지금 이제 조만간에 대한항공과 진짜 눈앞에 와 있거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네. 그런 통합 항공사가 출범 네. 예정이에요. 그 전에 이 부분을 유럽 연합에서 반대를 했어요. 독과점 때문에. 근데 연초에 일부 승인을 했고요. 그 최종 승인이 이번 달에 있습니다. 네. 이번 달 초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가 만약에 최종 승인이 되면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52주 신고가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가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쵸. 통상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갖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통상 유가는 한 70달러, 72달러 그 정도의 보통 있거든요. 근데 지금 70달러도 깨고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도 굉장히 안정되고 있고요. 미 대선이 끝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달러가 또 약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유가가 안정이 되면은 항공사들이 영업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가장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전자상 거래죠. 그 해외 직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이 되면서 지금 항공 화물이 증가세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부분 항공 화물 관련된 이슈도 받을 수 있고 반도체 의약품처럼 그 고부가 가치 제품도 지금 항공 운송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만큼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호재성 이슈만 잔뜩 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었는데 앞전에 한 2번 정도 노크를 했다라고 저는 봐요. 천장을. 그리고 이번에는 뚫고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크게 좀 이슈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당장은 오늘도 나왔죠. 중국 무비자로 인해서 지금 여행주라든가 항공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아시아나와 합병 이슈가 한번 다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는 아마 급등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도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아시아나 항공을 최근에 이용하신 고객분께서 라운지가 반납이 돼서 이제 이용을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뉴스를 한번 지금 대한항공을 얘기해 주셔서 찾아보니까 아시아나 항공 관련해서 4개의 라운지가 이제 반납되는 수순을 좀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대한항공과의 합병 절차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니까요. 관련된 종목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 흐름 상방으로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멘토님께서 포트폴리오 정리를 도와주셨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그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좋은 시장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굉장히 약간 업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 미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정말 이 시장은 이기기 쉬운 시장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이기기 쉬운 시장에서 어떻게 더 성공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 우리는 시장을 이기려면은 편안한 매매를 해야 돼요. 우리가 편안한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게 사야겠죠. 예,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 초입 부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컨택해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요즘에 변동성이 지금 큰 시장이다 보니까 분명히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물려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본전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수익권에서 다시 한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종목들은 대부분 시장을 이끄는 그런 지속 성장 가능한 주도 테마의 그런 종목들이 포진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마가 지속 성장 가능한지 그리고 그 산업군들이 지속 성장 가능한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실적이에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고요. 아직 3분기 어닝이 안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만한 그런 종목들인데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 아직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찾아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때도 초를 다투는 싸움이긴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도 실적은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좀 기간 투자라든가 물릴 확률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보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보셔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거래 대금은 왜 봐야 되냐? 거래량만으로는 사실 이 주가가 1,000원짜리도 있을 거고 10,000원짜리도 있을 거고 10만 원짜리도 있을 거기 때문에 거래량만으로는 메이저의 수급이 명확하게 들어왔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 함께 보자라는 부분이고요. 혹시라도 뭐 거래량보다는 거래 대금을 먼저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메이저의 누적 수급이에요. 우리가 1%, 2%, 3% 수익 내자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50%, 뭐 100%, 200%, 템버거 이런 거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큰 상승을 만들어낼 때는요. 분명히 메이저의 수급이 동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의 누적 수급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뭐가 있죠? 외인이 있을 거고요. 기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스마트 머니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분석상 차트에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의 그런 수급은 항상 그리고 매일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자. 근데 나는 지금 이 1번, 2번, 3번, 4번 다 모르겠어. 모르겠고 찾기도 어렵고 나는 이거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찾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일 유동주식의 거래량이 30% 이상. 이건 뭐냐면 단기 트레이딩 할 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만약에 발행 주식이 1,000만 주다라고 했을 때 1대 주주, 2대 주주가 2대 주주 이하 300만 주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유동 주식은 700만이 될 거고 거기에서 30%면 210만 주인데 그 정도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야 그날 당일 트레이딩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큰 시장이잖아요. 요즘에는 진짜 3분봉, 5분봉만 봐도 한 캔들에 쭉 올렸다가 또 한 캔들에 쭉 빼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집니다. 그만큼 수급이 이동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장에서도 최대한 그 리스크를 완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거래량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런 단기 트레이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어렵다. 요즘에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중기라든가 장기로 끌고 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시장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단기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기 트레이딩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면 라파스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앞전에는 지금 이게 하락 흐름입니다. 횡보 흐름처럼 보이는데 뒤쪽에서 원체 큰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횡보처럼 보여요. 하락 움직임이었고요. 최근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거의 한 20% 넘는 급등이 나왔고 저희가 다음날 이 캔들에서 시초가 공략을 합니다. 시초가는 15,920원이었고요. 그리고 4거래일 만에 최고가 31,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라파스는 붙이는 비만 치료제예요. 붙이는 비만 치료제 이슈로 움직였고요. 제가
지금 날짜를 보시면 7월인데 제가 왜 이 오래된 걸 갖고 나왔냐면 저는 제약바이오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핫한 테마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3개월 전부터 바닥권에 있던 제약바이오 계속 갖고 나오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다음 종목은 화일약품입니다. 화일약품 지금 해리스 트레이드로 마리아나 테마로 지금 엮여 있죠. 그래서 내일도 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바이오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도 보시면 앞전에 하락 흐름이에요. 그죠? 역배열입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 만들었고요. 요 캔들 제가 보통 시초가 공략을 많이 하니까 시초가에 1,715원에 들어가서 이 거래일 만에 2,185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차트 보시면 대웅제약인데 대웅제약도 앞전에 하락 흐름입니다. 지금 역배열이었죠. 하락 흐름이었는데 여기에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시초가를 보시면 11만 2,200원이고 최고가는 지금 16만 1,800원까지 올라간 상태거든요. 시초가가 11만 원이니까 단가가 굉장히 주당 단가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굉장히 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략을 요 캔들에서 합니다. 요 캔들에서 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공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면 그 이후에 좀 편안한 매매가 가능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50%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우리가 시장을 이기면서 좀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도 여기에서 가정해 볼까요? 시장을 이기면서 편안한 매매가 가능했겠죠. 지금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비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시초가 4750원에 여기에서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7,500원까지 올라가면서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50%가 넘는 거의 6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좋은 흐름 보였다.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미 대선과 또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때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면 끝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한 만큼 자신감을 내비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든 종전이든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바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아시는 게 방산주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K2전차가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 폴란드에 1차 수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차 수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매출이 지난해 3조 5천억이었는데 지금 수주 잔고가 12조가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는 철도 대장주입니다. 철도 대장주기 때문에 철도 관련 이슈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철도, 그 지상 구간에 있는 철도도 지금 지하화하는 그런 이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그 이슈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추가적인 좀 좋은 흐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종목은 유한양행이에요. 유한양행은 제가 앞서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종목 진단을 하잖아요. 그 종목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 종목을 한번 교체를 해보자라고 했던 종목이고요. 매수가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다 드렸어요. 매수가는 96,000원이었고요. 그 이후에 164,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략을 이 캔들에서 합니다. 이 캔들. 근데 이 캔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마음 편하게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50% 넘는 상승률을 상승률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매수가 96,000원 드렸는데 1차, 2차 목표가를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면서 2차 목표까지 달성을 했던 그런 종목이다. 렉나자죠. 예. 렉나자 그 FDA 승인과 함께 날아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Y바이오로직스인데 이것도 공략을 했습니다. 이 교체 종목으로 해서 이날 공략해서 바로 그날 1차 목표가는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매수가 12,350원에 진입을 해서 그날 바로 1차 목표가 14만 1,99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그 앞서 종목 진단하면서 교체 의견 드렸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트 보시면 녹십자예요. 녹십자는 제가 본 방송에서 2번 언급을 드렸어요. 2번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요. 저는 지금도 공략 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거든요. 큰 급등이 나오면서 완전히 또 추세를 꺾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부분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저와 함께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대응 전략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은 아마 한동안은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녹십자 제가 10월 16일 날 언급을 드려서요. 매수가 16만 500원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최고가 18만 1,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은 FDA 승인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제 매출이 찍힐 일만 남았어요. 이미 미국에 있는 보험사, 3대 보험사의 처방집에 다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약국에 지금 깔리고 있기 때문에 시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매출이 숫자로 찍힐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FDA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사실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도 움직임이 그렇게 큰 흐름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는 정말로 실적과 함께 숫자가 찍히면서 상승을 이어갈 거기 때문에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찍히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앞으로 엄청나게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FDA 같은 경우는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는 다른 나라의 승인을 받기가 수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흐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추후에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한올바이오파마예요. 한올바이오파마인데 한올바이오파마도 제가 그 종목 진단하면서 안내 드렸던 그런 종목이고요. 그 이후에 좀 좋은 흐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0월 17일 날 매수가 45,500원에 드려서요. 그 다음에 최고가 52,000원까지 올라가면서 한 15% 정도 상승을 했다. 근데 그 15% 상승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캔들이 3개. 3거래일입니다. 제가 공략을 이 지점에서 했고요. 이것도 시초가 매매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보통은 시초가 매매를 많이 공략을 하기 때문에 시초가 매매 공략한 이후에 15%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죠. 네, 좋은 흐름 보였는데 제가 이거를 업데이트를 못했네요. 업데이트 못했는데 지금 최고가가 지금 16만 원을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16만 원을 넘어간 상태고 제가 이 전 방송에서 한번 말씀은 드렸을 거예요. 제가 최초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2만 원 드렸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도 포트폴리오 그 종목 진단하면서 교체 의견 드렸던 종목이에요. 사실 유바이오로직스는 콜레라 백신 관련주입니다. 콜레라 백신 관련주인데 지금 콜레라 백신이 10년 동안 그동안 납품됐던 10년 동안의 콜레라 백신 그 도즈가 4천만 도즈거든요. 그러니까 3,800만 도즈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4천만 도즈가 10년 동안 납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1년에 4천만 도즈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2030년도까지는 연간 8천만 도즈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그 콜레라 백신을 독점하고 있어요. 글로벌 전 세계 독점입니다. 생산하는 업체가 유바이오로직스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콜레라에 대한 그런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WHO에서도 지금 모든 발주를 유바이오로직스에다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 썼던 콜레라 백신의 물량을 연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얼마나 많이 뛰겠습니까? 그 숫자가 아무래도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찍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가면 또 늦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항상 크죠. 52주 신고가 돌파할 때는. 그런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도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함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특히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건설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미 대선과 관련된, 그리고 트럼프와 해리스에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바닥권에서 꿈틀대고 있는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시장을 이끄는 주도 테마 그리고 주도주 그런 종목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찍고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다 함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최창림 멘토의 주식 강좌까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내일장 전략 한번 짧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떤 부분에 집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내일은 일단 그 미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미대선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마리아나 테마주들이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약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시는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은 전체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주 시장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 시장 긍정적인 부분만 좀 바라보면서 좀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또 힘들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월은 분위기 반전을 기다려보면서 내일 시장도 대응 꼼꼼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창림 멘토와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도 멘토님과 함께 할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